그럼 드시던 거. 이게 제가 안 마시던 거 네. 맞아요. 예. 가만있어 봐. 제가 이전에 인사드렸었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저 소개를 좀 하시겠어야 하겠습니다. 우석대 건축가 민기 교수입니다. 예. 각자 간단히. 각자. 네, 전 진천 벽도사 연구회 기자이고 전문위원입니다. 예. 근정 건축 디자인과 정책팀장 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서 건축대제과 건강중간 김혜수입니다. 예. 진천 지역 건축사회 회장 김진봉. 그러니까 전화번호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우석대 지금 현재 소속은 교양대학을 하고 있고요. 원래 역사 전공하고 있는 조업조입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한옥협회의 영업이사로 홍보이사로 있는 반갑습니다. 네, 이 모임 취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브레인스토밍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래의 도시 공간건축 콘텐츠 개발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이 많지 않지만 이제 현재 우리 그 진천군에는 장기 발전 계획, 경관 계획 이렇게 큰 그 거시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방향에 대한 얘기고 현실화되려면 그대로 된다도 20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진천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계획으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군에 이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 연구진, 대규모 연구진, 그 연구진들은 한 10명 되는 대규모 연구진을 많은 연구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끼리 여기 있는 분들이 진천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 진천만의 고유의 유니크한 그 공간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인프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 가지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관, 역사분과, 도시기반, 커뮤니티에서 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제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해서 실물 뜻을 모아서 한번 진천을 발전 방향을 하는 이렇게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부정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어요. 왜냐면 바쁜데 지금 역사 콘텐츠 쪽에 평소에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각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조부정 교수님 먼저 서술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독감이라고 해야 되나? 목감기가 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또 몸살까지 겹치니까 제 마스크라고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거의 나가는 형편인데 아직은 좀 그렇고요. 예.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저희 예전에 진천 CEO 우석대에서 하는 그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일단 해놓고 제가 손을 보놓고 이거 날짜를 아직 안 고쳤는데 어쨌든 진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죄송합니다. 진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공간적 특성인데요.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말 그대로 중핵, 한반도의 중핵,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또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핵 거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진천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모아봤고요. 진천은 보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사통팔달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교통망 체계에서 이제 중부 내륙의 어떤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특성적 요소, 그다음에 청주의 어찌 보면은 배후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천안과의 인접성도 있고 지금 우리 어떤 한반도의 산맥 구조나 평야 구조에서 봤을 때 이천하고 여주로 연결되면서 이 증평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고대사 이래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삼국의 각축장이자 역사 발전의 축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진천에 처음 대학교 때 여기 온 건 김유신 태실 보러 왔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야, 너 이곳에 김유신 태어난 곳이 있는 줄 모르지? 저희도 깜짝 놀랐죠. 아니 그 가락구 김해 출신이 김유신이 왜 여기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삼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 각축 과정에서 이 가야 세력이 또 결국은 신라에 포섭된 다음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가야를 신라가 그 최전선에 쫙 전방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충주, 그 다음에 진천 요 일대 라인에 가야 세력들이 아주 많고, 여러분 잘 아는 가야 우루 그 탄금대가 충주에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어떤 각축장이다. 또 가야가 개입이 되면서 어찌 보면 그 한국 고대의 중핵적 역사의 흔적으로도 연결되고요. 이제 공간은 이렇고요. 조금 불안하네. 요거 갖다 놓으면 되겠다. 아, 유주기가? 네. 위치가 조금 안 좋아서.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진천의 그 행정 내용을 보면은 뭐 인근 천안,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안성, 그다음에 음성, 특히 이제 여주 이천으로 올라가는 이쪽 강화현면까지 포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전근대에서도 그 한반도에 그 10개의 큰 그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 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 이쪽이었다는 건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주목하는 것이 그 진천의 그 고유 진영으로서의 있는데 백제 때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 오히려 고구려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물로군이라고. 금물로가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신라는 고유어를 그 한자의 뜻으로, 이것은 음차적 표현이고요. 뜻으로 쓴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통일신라 때 흑양이라고 합니다. 검은 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노나 내나 나가 말 그대로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고유어. 일본어에도 내나가 이제 땅이라는 의미인데 검은 땅, 아주 옥토라는 뜻이죠. 흑토. 그리고 또는 여기는 황양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흙 얘기할 때 붉은 적자 또는 누럴 황자를 써가지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금물로가 있고요. 요 신라 진흥왕 이후에 또 쓴 표현 중에 만노라는 것은, 이게 노자가 뭐냐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관총, 중기관총 같은 거예요. 석궁 아시죠? 네. 석궁 부대를 석궁 노자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 쪽에 백제 쪽에 가장 최접경지다. 그러니까 최전선의 최강 비대를 여기다가 했고, 김유신이 온 이유도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이 이 만노군 태수로 와요. 처음에 신라 진흥왕.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 요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토양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아주 검은 흙의 땅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이었고, 근데 요게 아주 특이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머리 숫자에 알지자에 수지, 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으뜸의 암 또는 새로운 암. 저는 이게 진천의 어떤 미래 비전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요즘 교육특구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진천 혁신도시에 와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이것과 연결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아주 풍요로운 기름진 땅, 금물로 또는 흑양, 이게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고, 정치적 특성은 만노군으로 상징되는 군사 요충 내지는 삼국의 접경지. 그리고 여기에 신라가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요게 아닐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어떤 과학 문화의 어떤 그 상징적을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 진주라고 바뀝니다. 이 진짜가 지킬 진짜예요. 이 개념을 이은 거예요. 여기를 지켜야만 국가의 안전, 특히 고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개성으로 연결되는
핵심 축이 또 이제 이쪽에서 중부 내륙에서 연결되는 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군사적 의미가 강조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 천으로 바뀐 건 태종 때 우리나라에 이 주가 아주 큰 광역 도시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까지 너무 주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급을 조정하느라고 이제 산 아니면 천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주였어요 원래. 근데 바닷가 근처니까 인천으로 해라. 그 다음에 진천도 여기 중심천이 있기 때문에 그 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천이 되면서 여기서는 군사적 의미에 지킨다라는 의미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진천의 역사 명칭의 성격을 세 가지로 본다면 이 아주 기름진 검은 흙, 딱 흑양과 금물로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만노와 진천으로 연결되는 군사적 어떤 중요한 거점적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묘하게 느닷없이 등장한 이 수지 신지가 미래 비전적 목표를 여기에 또 충족시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진천의 상징 체계를 찾는다면 이 세 가지 컨셉을 뭐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물로 만노, 흑양, 진천, 진주, 진천 이렇게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가 이제 이 내용은 뭐 진천 상징 CI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저는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돼 있지만 이건 1970년대, 60년대 일반화돼서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은행나무고 가장 많은 게 까치예요. 군화, 군목, 근데 이거는 차제에 한번 싹 한번 새로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뭐 쌀돌이, 곱단이, 아롱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그 미래 비전용은 거의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생활진천 브랜드 여러 가지가 쭉 있고요. 자, 이제 진천에는 안타깝게도 국보로 지정된 유물은 없고 이 연곡사 석비라고 해서 보탑사 백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영수사의 영산의 괴물탱 이런 것이 있고, 자,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김유신이 왜 여기서 탄생했을까라는 맥락,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라의 정치 군사적 목표성이 여기 상당히 남아 있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태실입니다. 태실. 한중일을 돌아다녀도 우리나라만큼 독특한 이 아기 태를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태실 문화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태실 문화가 다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이 기록상으로 김유신이 처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탄생의 어떤 신비성이나 중요성을 땅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유신과 연결된 이 태실 문화를 또 진천에 유일하고 어찌 보면 가장 최초로 시작된 곳이니까 진천의 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태실 문화를 김유신과 연결돼서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태문화, 어찌 보면 우리의 원형의 그 상징 문화를 강조하는 게 이 태가 백곡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마야 그 문명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이 옹파로스라는 이 컨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 상징 문화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의 진천 역사문화자원은 생거진천,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내용을 조금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 아주 아주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뭐 살기 좋은 공간이겠구나라는 정도의 이야기로는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사고용인 그 얘기는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김유신의 탄생지로서의 의미, 이 얘기는 그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요소고요. 예, 바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봐도 태실을 지키는 게 그야말로 우리 백곡, 한반도의 삼국 통일의 백곡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태문화와 관련된 태실 문화를 태양산과 연결된 이 역사성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려 장군 그 이면과가 연결되는 것이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농다리 축조와 관련돼서 고려시대에 또 언급이 되고 있죠. 예, 그다음 진천 향교, 그다음에 예, 이상설 선생의 이 어떤 근대 성격, 특히 이제 수학이라든지 대한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든지 등등과 연결해서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타산과 연결돼가지고 이 초평호에 있는 한반도형 뭐 이런 지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진천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 기억 남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농다리에 대해서는 참 거기 농다리가 있지. 근데 제가 다시 가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28수를 상징하는 28칸의 석교라는 측면에서 가장 원형적인 징검다리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100m다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된 고려시대 이전 다리가 있었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건 기껏 해봤자 흔적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다리가 결국은 이 농다리가 결국은 진천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유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다리의 특성이 전통 다리 문화를, 그리고 이면 장군이라든지 오누이의 어떤 힘내기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는 28수와 관련된 상징성, 28수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 지나는 황도길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인간의 어떤 기룡화복을 관장하는 28개의 별자리를 인간의 어떤 상서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맥으로 연결졌다는 점에서 진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자 배꼽이자 그리고 이어주는 다리 같은 그런 성격이 가장 강조될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다리 관련된, 그다음에 보탑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목탑 문화 양식이라는 거고 종강문화라는 거인데, 십승지로 또 진천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정강록에 등장하는,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피난지로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십승지가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격암유록에 나오는 십승지하고 그 다음에 정강록에 나오는 십승지가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이 진천 요 일대가 정강록에 나오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지켜줄, 그러니까 지킬 진짜도 딱 맞는 거예요. 지켜준다, 말 그대로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 진천 정강록에 연결되는 십승지 컨셉도 아주 중요한 이 지역의 성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순위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만, 진천은 가장 이제 저건 솔직한 얘기고 아주 좀 깊은 곳들이에요.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인데, 진천은 교통망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껴난 저쪽 보탑사 가는 고마을이 있습니다. 그쪽 일대가 부각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진천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새롭게 부각해야 될 자원이 결국은 한반도의 중앙이자 연결 거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리라는 컨셉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초기에 제안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내용을 다시 또 강조를 해드린다면, 중앙에 어떤 이어주는 그런 성격의 공간으로서 이 진천군의 위치가 이렇게 이어주는 성격의 모습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통 체계나 여러 도시 체계나 어떤 큰 틀의 어떤 발전 축에서 이어줄 수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 문화의 다리, 미래 과학 산업의 다리, 새로운 아까 신지 수지와 연결해서 교육에,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게 과학 문화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삼국과 가야까지 사국의 쟁패 과정에서 이어주는 결과론적으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다음 지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부각이 안 됐던 것이 수지 신지인 거예요. 수지 신지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본 고구려 금물로군인데 일명 만로군, 진흥왕 때 여기를 자랑해서 만로가 되고 또는 수지 또는 신지라고 했다. 이게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신라 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명 어떤 그 소개 과정에서 보면은 뭐 틀림없이 고구려와 신라 그 원간 시절에 저 표현을 쓴 것 같고 신라가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만록은 아니 금물록은 비옥한 땅, 신성한 땅. 그래서 검다. 그다음에 그 금물로가 간바이 건바이에서 우리 그 마을마다 지켜주는 신바이들을 다 간바이, 신바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한 땅이라는 것. 그리고 말로는 아까 얘기처럼 군사 거점적 요소에 있어서 농경문화, 첨단 산업 또는 군사안보 등등. 결국 신성한 새로운 교육 지식의 땅이라는 컨셉을 한번 좀 부각할 수 있잖아요. 천년 전부터 우리 얘기 좀 하고 특히 수지 신지가 이제 교육의 거점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지금 와 있는 제가 또 여기에 이제 진천을 오게 된 게 우석대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모든 요건들을 다 지금 이로 옮겨왔거든요. 괜히 옮겨오지가 않아요. 이런 역사성의 매개 구현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 관련한 게 다 여기 있네. 진천의 혁신도시에. 네. 네, 그러니까. 사법교육, 일반교육,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미래 교육의 어떤 새로운 교육의 메카로서 또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심지어 체육교육까지 와버렸잖아요. 진천, 선수촌 그치. 이런 것도 다 그 체육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것들을 부각하는 어떤 컨셉을 좀 잘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보신 것처럼 진천이죠. 보신 것처럼 대동여 지도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진천이 여기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타산도 있고, 예, 보변산, 예, 요 직산산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유신 태실 있는 그쪽이고요. 여기 보변산 요 일대가 이제 십승지로 나오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여도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천 여기에 보면은 진천에 그 도당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모성이 이 대모성 여기 고속도로 바로 옆에 대모당성 이게 또 삼국 간의 항쟁 거점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진천이라는 지킬 진짜의 의미가 나온 게 이 대모성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 나왔을 가능성. 후삼국 시기에도 고려하고 후백제군 싸우는 중요한 거점으로 여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하 건물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삼수초등학교 여기 삼수헌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아사에 있는 요 일대가 지금 군청입니다. 진천 군청이 요쯤이고 그 옆에 삼수초등학교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도 보면 삼수 세 가지 빼어난 곳이 있는 집. 그래서 그 이름을 계승한 게 삼수초등학교인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무화당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서루라고 해서 이 관하 건물 중에 그 용서하는 관하가 옛날에는 법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좀 포용하고 용서해 주라라는 거서 이 건물 이름 서루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 이런 진천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좀 한다면 요 삼수초등학교를 계승한 삼수초등학교가 계승한 삼수원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화당은 뭐 이제 검양무화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하면 검소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저는 오히려 이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힘을 합치는 그런 의미의 공간 이름을 좀 써먹으면 어떨까?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관하 건물에 연정이 있고 객사가 있고 서루가 있고 아사 있고 삼수원 요 자리가 지금 초등학교 자리 딱 맞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이런 것도
예, 여기 이제 그 신천 9년도인데 저쪽에 도당산성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건물들의 전체적인 배치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국 및 조선시대 친천의 역사 공간을 만약 복원을 할 수 있다면 그 대모산성을 어떻게 이거는 이미 그 지역 그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인 소유지로 돼 있기도 하고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대로 하나의 상징 공간이 있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톨게이트 연결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진천의 행정공간 가운데 공공 건축물 명칭과 연결지어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말씀드린 조당산성 위치가 진천 IC하고 좀 쉽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서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종교적인 신성 지역이 아닐까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기본 자료만 조사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 발굴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현장 심층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공간 의미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읍지에 보면은 이 지역의 컨셉을 뭐라고 했나 봤더니 아까 금물로, 만로, 수지, 신지, 흑양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고요. 풍속에 소상, 충여, 근업, 농상에서 충여를 순수하고 농업에 근면한 땅. 이건 뭐 어디나 조선시대에 강조하는 내용인데 특히나 이제 근면한 땅, 농업에 근면한 근업, 농상 뭐 이런 식의 그 지역적 성격을 하나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교통망 체계에서 과거 장양역, 태랑역, 그다음에 시태원 연결, 광해원 뭐 잘 아시는 것이 광해원 관련된 건 매우 많이 언급이 돼서 이런 거점 지역에 대한 기본 조사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이런 역사문화 자원의 구체적인 현장과 내용에 대한 그리고 실태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보려면 앞서 보셨던 여원이라든지 역참, 그다음에 원, 그 현재 실태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헌 기록들을 다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와도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먼저 일단 자료는 깡그리 모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 깡그리 모으는 작업을 제가 좀 기존 자료가 있는가 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다면 관련 문헌 자료를 요즘 특히 전산화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노력을 안 들여도 됩니다. 다만 이제 문집이나 그런 것들 번역 안 된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모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나 내용들을 교통중심지 성격, 그다음 지명 특성과 관련된 내용과 요소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삼수의 하나가 될 수 있고 3명의 빼어난 존재라 해서 우리 지역의 삼수, 이게 재수 삼수가 아니라 뛰어난 위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농다리가 너무 약해요. 이걸 그냥 뭐 재밌네, 특이하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다리 테마 공원이라든지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떠냐. 다리 박물관.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새 다리가 저 전남에서 그 신안군에서 거기에 이제 섬들을 잇는 다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 다리 이름이 천사대교. 왜 천사냐고 했더니 섬이 1004개래요. 그래서 1004개 섬을 잇는 다리라고 해서 천사대교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다리 박물관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식 다리고 이건 우리 전통 다리를 다양한 다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중박물관 이건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어쨌든 그 다리 테마를 부각해서 세계 다리 문화 테마 공원 같은 걸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이거 뭐 크게 돈 들 게 없어요. 그냥 학자들 모아가지고 발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우호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게 나오면 엄청난 투자 대비 효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게 해서
뭔가 학술대를 하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명에서 수지신지 이거야말로 어디도 접근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지명자산. 이걸 부각하는 작업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리 테마공원을 저는 뭐 농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서 찾든지 여기 아까 부타산과 연결된 한반도 지역에서 하든지 다리 축제 저도 이걸 더 활성화해야 될 성격이 아닐까. 전국의 다리 축제를 봤더니 영주의 외나무다리나 부산 영도다리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강다리, 그 다음에 석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역사문화 학술제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거점의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천에 혹시 이것이 과학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거 이게 제일 많아요. 특히 교육 관련된 건 제가 여기도 미처 다 못 넣었습니다만 거기 빠뜨렸네요. 아까 그 체육교육의 역할 말 그대로 태릉 그 국가적인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일반화 시켜서 하지 않았나 싶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우리 진천에 그 도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 기존에 했던 뭐 저기 그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경관 계획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탑다운하는 거 있고 큰 전체에서 하나는 반짝이는 건물, 그 액세서리 같은 걸 접근하는 건데 저는 액세서리 같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 공간을 구축을 하는 것도 병행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제한한 게 없어요. 제한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랜드마크를 하나. 그래서 그 충북이 그래도 이번에 그 김영한 지사가 굉장히 그 건축에 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제가 접근하는 똑같은 거예요. 도시 골격 구조를 바꿔서 청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랜드마크라든지 건물 하나하나를 좀 그 눈에 띄는 걸 만들어서 충북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문을 하더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청남대가 그전에 대통령 별장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개방되는데 옛날에 방카들이 있어요. 개인 방카, 그 초소 방카 이거 그건데. 이거를 건축가들에 서울의 건축가들 유명 건축을 잘못 받아서 이거를 개인 그 전시관의 카페를 만드는 거다. 방카를. 그 지하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접근하는 동선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청주에 랜드마크가 없다고 하니까 상당대로 전체 그 큰 대로인데 거기 상당호가 거기를 전부 지화해서 전체를 공원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그 동명 엔지니어링이 옆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얘가 그 프로젝트를 내가 관심 있다 그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전체를 그냥 그 녹지 공간에서 한 몇 킬로 되죠? 전부 지하 거기 이제 지하상가가 안 된다니까 그 지하 뚫고 하고 그 공원에서 도시 바꾸겠다. 그 다음에 그 못 쓰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못 쓰는 건물들. 안 쓰는 건물 많은 특히 이제 제천에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는데 우리 학생도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걸 뭐 제안했는데 이번에 그 청주대 김미영 교수가 그걸 작업하고 있는데 그 캠핑 관련한 어쨌든 그렇게 랜드마크로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 안에 도청에 벙커가 있어요. 벙커 쭉 지하 이 벙커를 개방해서 위를 개방해서 부분 개방을 이제 예술의 거리를 해가지고 전체 할 수 있는 하겠다. 여기서 하나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청주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한두 개의 반짝반짝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예가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예를 들어서 그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그 빌바오라는 거기에 그 건물도 만들고 해서 건물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서울에도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DDP 같은 것도 뜬금없이 그 하나가 이제 많은 매력을 흐르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디를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끄세요. 네. 네.